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자란 29세 여성 클라우디아의 놀라운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서 1년간 방송국 연수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에게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하던 그녀에게 찾아온 뜻밖의 만남, 그리고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까지. 특히 중반부에 등장하는 한국계 할머니와의 만남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과연 클라우디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클라우디아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로마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클라우디아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간의 한국 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한국 공영방송에서 뉴스 자막 편집자로 일하며 경험한 그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 동료들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한국식 속도감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클라우디아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동료들과의 송별회에서 클라우디아 없으면 우리 팀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던 모습들, 그리고 꼭 다시 와야 해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던 김 과장님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로마 공항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느긋한 모습, 수화물 찾는 곳에서 20분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 심지어 택시기사마저 급할 것 없잖아 라며 여유롭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한국에서라면 모든 일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었을 텐데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클라우디아의 변한 모습을 눈치채셨습니다. 딸아, 왜 이렇게 조급해 보이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표정이 예전과 다르네. 클라우디아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지만 속으로는 벌써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정확히 1분 단위로 움직이던 그 시스템이 간절히 그리웠어요. 로마 시내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웅장한 콜로세움, 아름다운 트레비 분수, 그리고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장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카페에서는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이 시간에 벌써 3가지 일을 끝냈을 텐데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자신의 방을 둘러보니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들, 옷장 속의 옷들, 심지어 화분 속 식물까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낯설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보니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속도였고 핸드폰 앱들도 한국만큼 빠르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데도 버퍼링이 계속 걸렸어요. 그때부터 클라우디아는 자신에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클라우디아는 이탈리아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첫날부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오전 9시 뉴스에서 자막에 심각한 오타가 있어서 시청자들이 항의 전화를 걸어왔는데 팀장은 괜찮아, 내일 정정 방송하면 되지 뭐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라면 즉시 정정 자막을 내보내고 관련 팀원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담당자는 사과문까지 작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 라며 웃어넘기더군요. 오전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안건들이 쌓여 있었는데도 누군가가 오늘 날씨 정말 좋네라고 말하면 모두가 10분씩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회의 안건이 많은데 빨리 진행하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동료들은 왜 그렇게 급해? 천천히 하자라고 답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까지 40분이나 걸렸어요. 동료들은 이탈리아 식당이 다 이래, 기다리는 것도 식사의 즐거움이지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클라우디아는 속으로 한국 분식집에서는 3분이면 김밥이 나오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서빙하는 직원도 느긋하게 걸어다녔어요. 오후에 있었던 팀 회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논의하자였습니다.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도 30분이나 했고 누군가가 농담을 하면 모두가 15분씩 웃고 떠들었어요. 클라우디아는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적이고 집중도 높은 회의가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시간에 3가지 프로젝트 결론을 내렸을 텐데 말이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철이 10분 연착되었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빠른 편이네라며 웃는 승객도 있었어요. 한 승객은 15분 늦은 적도 있는데 뭐라고 말하더군요. 클라우디아는 한국의 정확한 지하철 시스템이 생각났습니다. 1분만 늦어도 사과 방송이 나오고 지연 사유까지 상세히 안내해주는 그 완벽한 시스템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클라우디아의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느끼는 이탈리아의 느긋함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몸에 밴 빠른 속도감과 놀라운 효율성이 이곳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서두르니? 라는 시선을 받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아침 클라우디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한국에서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을 느꼈는데 이곳에서는 하루하루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삶에 대한 의욕도 점점 사라져갔어요. 마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답답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클라우디아가 업무 개선안을 제시하면 기존 방식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반응이었고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업무 방식을 적용해 보려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앉아서 별다른 주제 없이 수다만 떨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클라우디아는 한국에서라면 이 시간에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보고 심지어 새로운 취미도 배웠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려고 하니? 인생을 즐겨야지라며 의아해했지만 클라우디아에게는 이런 여유가 오히려 지루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광고도 길고 프로그램 진행도 느렸습니다.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하려고 해도 배송은 일주일이 기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새벽에 주문해도 당일 배송이 가능했는데 말이죠. 모든 것이 한국과 비교되었고 그럴 때마다 한국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명동의 북적거리는 사람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활기찬 모습들. 특히 야근을 하면서도 웃으며 일하던 그 에너지가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지하철에서 티머니를 찍으며 빠르게 이동하던 그 일상, 심지어 복잡한 환승까지도 그리웠어요. 클라우디아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할까요? 왜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까요? 한국에서의 1년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이탈리아 사람보다 한국 사람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클라우디아는 우울한 기분을 달래려고 로마의 트라스테베레 지역 재래시장을 걸어다녔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시장 한 구석에서 눈에 익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아담했지만 정말 한국적인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한국의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국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앉아서 뭔가 만들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클라우디아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정말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도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어머, 한국말을 하시네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발음이 꽤 정확했거든요.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였어요. 놀랍게도 50년 전 젊은 나이에 이탈리아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클라우디아의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며 정말 신기해요.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다니라고 말했어요.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간의 경험, 그곳에서 느꼈던 놀라운 활력과 에너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혼란스럽고 답답한 감정들을 모두 솔직하게 말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말했어요. 아, 그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 한국에서 살 때는 너무 빨라서 힘들었어요. 모든 게 바쁘고 치열하고 답답했죠.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와서 몇 년 살아보니까 한국의 그 속도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너무 느려서 답답했거든요. 지금은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국의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그리워요. 특히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이 말이에요. 클라우디아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큰 위안을 받았어요. 자신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그 속도감과 효율성이 단순히 바쁨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클라우디아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김민수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일이 온 것입니다. 클라우디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생활은 어떠세요? 저희는 여전히 클라우디아가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어요. 사실 연락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팀에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가 생겼고 자막 편집 팀장 포지션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어요. 팀 전체가 클라우디아만큼 실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한국으로 다시 오실 생각 있으세요? 조건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클라우디아는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다시 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팀장 자리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어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로 한국에서 오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새 침대에서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다음 날부터 클라우디아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단점을 적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도 다시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영상들을 다시 보니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클라우디아는 다시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클라우디아는 할머니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다시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운명 아닌가요? 내가 젊었을 때 이탈리아 오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랑 똑같아요. 그때 용기를 내서 안 왔으면 지금의 내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할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한국행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어요.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딸아, 네가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려고 하니?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의 여유롭고 아름다운 삶이 뭐가 나쁘다는 거야? 이곳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니? 아버지도 깊은 걱정이 담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너무 멀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정말 평생 적응할 수 있겠니?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동생까지 나서서 언니, 여기서도 좋은 직장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왜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 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 클라우디아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는 걸까요?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의 설렘, 동료들과 함께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의 뿌듯한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곳의 특별한 에너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클라우디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콜로세움 앞에서, 바티칸 성당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한국에서의 삶이 자신에게는 더 의미 있고 활력이 넘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클라우디아는 어머니와 둘만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에서 진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기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매일이 도전이고 성장이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혹시 몇 년 후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클라우디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는 한국에서 제가 꿈꿔온 진짜 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매일 성장하는 저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결정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사랑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결국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설렌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과 달리 훨씬 확신에 찬 마음이었어요. 짐을 쌀 때도 이번에는 정말 오래 머물 거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할 것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줄 이탈리아 선물들까지 챙겼어요.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도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물보다는 미소가 더 많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자주 연락하고 정말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하지만 네가 원하는 길이라면 엄마가 응원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엄마를 한국으로 초대할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클라우디아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어 공부도 다시 하고 한국 동료들과 나눌 대화도 미리 연습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팀장이라는 새로운 책임감이 있어서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의 떨림과는 완전히 다른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따뜻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모든 것이 익숙하고 반가웠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인천공항 지하철 환승도 자연스럽게 해냈어요. 김민수가 동료 2명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클라우디아, 정말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팀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환영 파티 계획도 세워놨다고요. 클라우디아는 저도 다시 와서 너무 기뻐요. 이번에는 정말 오래 머물면서 열심히 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강남의 웅장한 고층 빌딩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들. 이 모든 것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간절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에너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원룸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편의점에 가는 것이었어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사면서 클라우디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이탈리아에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편의점 직원도 친절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도 여전히 놀라웠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반가웠습니다. 첫 출근날, 클라우디아는 새로운 각오와 큰 기대감으로 방송국에 들어섰습니다. 동료들이 사무실 입구에서 박수를 치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클라우디아, 정말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팀이 진짜 완성되었네요.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는 후배들을 보니 책임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팀장 자리에 앉으며 클라우디아는 엄청난 책임감과 동시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책상 위에는 글로벌 자막팀 팀장 클라우디아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첫 팀 회의에서 클라우디아는 자신만의 비전을 발표했어요. 이탈리아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를 완벽하게 결합한 혁신적인 자막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자막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감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역시 클라우디아예요.
이런 글로벌한 아이디어를 기다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며 클라우디아는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이탈리아에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유튜브로 한국 음식 영상만 봤어요 라고 말하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 매일 맛있는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맛집 투어도 시켜드릴게요 라는 말에 클라우디아도 함께 즐겁게 웃었어요. 오후에는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안을 본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속도와 완벽한 정확성,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배운 창의적 감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동료들이 클라우디아 팀장님만의 특별한 국제적 시각이네요.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이에요 라고 감탄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첫 주가 끝나고 금요일 저녁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한국의 회식 문화를 다시 경험하니 정말 그리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늦은 시간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따뜻한 분위기가 클라우디아에게는 가족 같았어요. 퇴근 후 한강공원을 혼자 걸으며 클라우디아는 깊은 감동과 확신을 느꼈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진짜 살고 싶었던 곳이야. 여기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되겠어.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클라우디아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본 어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꿈꿔왔던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팀장도 되었고 동료들도 정말 좋아요. 어머니는 딸의 환한 웃음을 보며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정말 행복해. 내 선택이 옳았구나라고 말했어요. 클라우디아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빠른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이 속도가 삶을 다시 살게 해준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제 심장이 뛰는 속도와 완벽하게 같아요. 여기서 저는 제가 꿈꿔왔던 진짜 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 저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